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도 식단과 운동을 챙겨도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이죠. 진짜 싸움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죠. 어떤 카메라도 닿지 않는 곳에서요. 이것은 엉덩이나 배에서 잡히는 지방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붙은 독성 세입자 같은 지방은 간 주변에 자리 잡습니다. 췌장과 장기 주변에도요. 내장 지방 얘기죠. 흔히 지방 연소를 연료 탱크 비우기라 보죠. 단순한 과정이라 믿지만 지루하고 틀린 생각입니다. 이 위험한 내장 지방이 마침내 분해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부드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생물학적 지진과도 같아요. 봉인된 비밀의 방을 여는 듯합니다. 수년간 닫혀있던 그 방을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바지 사이즈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까지도 바꿔놓죠. 에너지와 인생 전체의 미래까지도요. 하지만 여기서 경고 하나. 천국처럼 느껴지기 전에 지방이 죽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지방이 저항해 90%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기적 직전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신호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요. 미세하게 확대해 볼 겁니다. 지방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 순간을요. 그리고 믿으세요. 곧 알게 될 사실은 어느 의사도 솔직하게 말해준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발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혁명은 속삭이듯 화학 신호로 시작됩니다. 몸은 심심해서나 우연히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죠. 그 신호, 즉 트리거는 보통 식단을 바꿀 때 발생합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몸에 신호를 보내세요. 식료품점이 문을 닫았다고요. 지하실에 쌓아둔 비축분을 꺼내 쓰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내장 지방은 팔이나 허벅지에 있는 말랑말랑한 지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마치 디바처럼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신호가 도착하는 순간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대사적으로도 불안정하죠. 이게 좀 걱정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칼로리 적자가 되거나 단식을 시작하는 순간 이 지방세포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깔끔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는 걸 생각해보세요.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죠. 이 세포들이 내용물을 방출하면 모든 게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당신의 혈류는 지방산이 오가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몸에 갑자기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처음에는 장기들이 완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간, 근육 모두요. 췌장까지 모두 비상이 걸립니다. 어두운 공장 갑자기 탐조등이 켜진 듯합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게 신호입니다. 이후 상황이 많은 이들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죠. 다이어트 시작할 때 좋아지기 전에 말입니다. 이 지방은 단순 저장고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감옥이었고 이제 죄수들이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이 태워지길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면 참 좋겠죠. 내장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하나의 장기처럼 작용하며 계속해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소리쳐 왔습니다. 내장 지방은 호르몬, 염증 물질과 스트레스 신호를 생성하며 신진대사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지방을 녹이기 시작하면 전략이 냉전에서 전면전으로 바뀝니다.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저장한 전부를 뱉어내죠. 단순한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격렬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인슐린, 아디포넥틴 모두 요동칩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수년간 염증과 저장에 맞춰진 신호가 약해지고 있죠. 이제 연소와 회복을 향한 새로운 신호가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을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이 최대치로 가동 중입니다. 집 리모델링처럼요. 먼지와 잔해가 가득하고 효소들도 재정비가 필요하죠. 세포 수용체들도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은 필수 과정입니다. 진짜 드라마는 한층 아래 몸의 지휘센터인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여기가 망가지면 모든 게 끝이죠. 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쟁의 총사령관인 내장 지방이 녹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곳으로 내장 지방이 문맥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간으로 바로 연결된 고속도로에 지방이 녹으며 간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자유지방산이 공장처럼 한꺼번에 밀려들기 때문이죠. 갑자기 주문량의 3배인 원자재가 들어온 공장 같죠. 이때 어떤 이들은 몸이 처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죠.
간은 24시간 일하며 결정합니다. 이 지방을 태울지, 변환할지, 배출할지 결정해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은 적응의 천재죠. 지방을 태우는 데 필요한 효소의 생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죠.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새 연료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부수 효과가 하나 생깁니다.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동안 스스로를 정화하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죠.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장기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간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호르몬 조절, 혈액 정화, 혈당 안정을 수행하죠. 이게 전환점입니다. 간이 첫 충격을 이겨내면 몸은 공황에서 에너지 모드로 바뀝니다. 하지만 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독은 바로 진실입니다. 아무도 내장 지방이 몸의 쓰레기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년간 농약을 흡수했다면, 환경 독소와 저품질 음식에 약물 잔류물이나 화학물질을 흡수하면 몸은 처리법을 몰라 장기 보호를 위해 지방 조직에 가뒀습니다.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금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래된 독소들이 다시 혈류로 유입됩니다. 정말 무섭네요. 정말 그래요. 다이어트 중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평소와 다른 체취나 기분 변화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최고의 신호죠. 당신의 간과 신장 그리고 림프계가 이제 최대한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 모든 오래된 쓰레기를 중화시키고 배출하기 위해서죠. 이건 몸의 대청소입니다. 당신의 몸이 1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있던 짐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단계가 끝나면 단순히 지방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만 드는 게 아닙니다. 세포 단위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이 순수함이 잃어버린 능력의 문을 엽니다. 어릴 때처럼 당신의 신진대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수년간 신진대사는 포도당만 알았습니다. 설탕, 탄수화물 말이에요. 대사가 의존했죠. 음식을 못 먹는 순간 융통성도 없고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사라지면서 마법 같은 변화가 펼쳐집니다. 대사 유연성이 회복됩니다. 몸이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작동법을 기억해내어 설탕과 지방을 연료로 자유롭게 전환해 사용합니다. 이것이 건강의 성배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독립적으로 변하니까요. 더는 배고픔에 휘둘리지 않아요. 에너지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급격한 변동이 없습니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발전소들이 활성화됩니다. 에너지를 더 깨끗하게 생성하며 산화 스트레스 배출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더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쉽게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끼니를 거르더라도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건 돈으로 못 사는 자유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새로운 효율성이 몸 안에만 숨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내부 기계가 제대로 기름칠이 되었으니 몸이 마침내 당신이 정말로 기다려온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그 지방 말이죠. 이건 도미노 효과와도 같습니다. 몸이 내장 지방과 싸우느라 바빴던 한 해는 내부 염증과 싸우느라 몸은 옆구리나 팔뚝살엔 관심 없어요. 미용보다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내장 지방은 폭군처럼 다른 부위의 지방 연소를 모두 차단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망가뜨리면서요. 하지만 이제 그 폭군이 사라졌습니다. 장벽이 해제되고 호르몬이 다시 제대로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자기 피하 지방, 즉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부드러운 지방이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차 브레이크를 막 풀어준 것 같은 느낌이죠. 수년간 어떤 운동에도 버티던 부위의 지방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스스로와 싸우지 않아요. 몸이 함께 움직이며 체중 감량을 넘어 몸매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허리선이 점점 더 가늘어집니다. 단지 안에 있던 풍선이 작아져서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몸이 탄탄해지는 동안 머릿속에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내장 지방은 뱃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도 치명적이죠. 내장 지방의 염증 물질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 피로와 집중력 저하, 의욕 상실을 유발합니다. 흔히 노화 탓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저 몸에 염증이 생긴 것뿐입니다. 지방이 빠지면 뇌가 숨을 쉽니다. 염증이 줄고 혈류가 개선되죠.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집중력이 갑자기 생깁니다.
결정도 훨씬 쉬워지고요. 예전에는 이틀만 해도 무너지던 의지가 이제는 갑자기 단단해집니다. 뇌가 적절한 연료를 받으니까요. 이제 뇌가 계속 염증 신호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선순환이죠. 맑은 정신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려요. 덕분에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제 중요한 주인공 한 명이 남았습니다. 보통은 잊혀지는 존재죠. 바로 당신의 장입니다. 수년간 전쟁터였던 이곳은 내장 지방이 장을 압박하며 화학적으로도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박테리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압박이 사라집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회복됩니다. 좋은 박테리아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상당수 생성하기 때문이죠. 복부 지방이 빠지면 더 행복해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더 이상 더부룩함이나 무거운 느낌도 사라집니다. 소화기관 전체가 깊은 숨을 쉬는 듯하죠. 그리고 장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의 정신적 안정감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단순히 배가 평평해지는 것 이상으로 이건 주요 사망 원인들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대표적이죠. 내장 지방은 이런 병들의 주범으로 질병의 토대가 됩니다. 이 지방이 사라지면 당신의 몸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관 염증이 줄고 뻣뻣함이 사라지며 혈중 지질 수치도 크게 좋아집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건 일종의 생명보험입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시계를 되돌리고 있어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는 손상까지 직접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변화 단계에 도달합니다. 몸이 회복을 넘어 최적화되는 순간이죠. 이제 호르몬이 아군이 되고 포만감을 알리는 렙틴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제 더 이상 끊임없는 식욕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유발하는 괴물 같은 그렐린도 조용해지며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몸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회복에 집중합니다. 속부터 차오르는 안티에이징으로 피부와 모발, 세포까지 재생됩니다. 최대 속도로 가동 중입니다. 새 시스템과 기준이 생겼고 무엇보다 멋진 건 몸이 이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예전의 비만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않죠. 이 단계에선 다시 살찌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체중 유지가 초기화 버튼처럼 쉬워집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연소와 해독, 회복에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연료죠.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설탕을 다시 몸에 집어넣는 실수를 한다면 기계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지방연소 신호를 주는 음식을 드세요. 인슐린 수치를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유지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저탄수화물 음식을 드세요. 하지만 맛과 영양은 챙긴 걸로요. 좋아하실 음식들이에요. 그게 지방 태울 로켓 연료인 줄 몰랐을 거예요. 채널 구독도 부탁해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